여기가 스파키 축제를 열기에 딱 좋다는 말이지. 들었어? 달이 말을 했어! 환청 아니지? 환락의 주인이 나타난 거야. 빨리 기도하자. 소원이 이루어질지도 몰라. 보라! 말도 안 돼! 하늘에서 맨날 윙크하던 달이 말을 하잖아! 이봐! 내가 환청을 들은 게 아니지? 너도 들었지? 어? 나도 들었어. 그래서 바로 돌아와 너희를 찾은 거야. 이번 환월 게임의 승자는 내가 가진 모든 권능을 이어받아 진정하고도 영원한 환락의 에이언즈가 될 것이다. 그렇다는 거나. 맞아. 아하가 보상을 늘렸어. 최종 승자는 그를 대신해 환락의 권능을 이어받게 될 거야. 말도 안 돼! 너무 황당해서 이게 진짜인지 의심스러워! 은하에서 일어난 모든 운명의 길의 소멸과 병합, 그로 인한 혼란은 모두 수십 엠버기온 동안 이어져 왔어. 에이언즈의 권능 교체가 한 행성의 게임에서 가볍게 건네지는 칩에 불과할 리가 없잖아. 가장 합리적인 설명은 게임을 더 광기 어린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은 거겠지. 하지만 누가 에이언즈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겠어? 모든 환월 게임의 결말이 기록된 건 아니야. 역사상 수많은 환월 게임이 은폐되고 잊혔지. 대부분 승자가 에이언즈의 권능을 사용할 때 발생한 보수적인 결과였고, 하지만 기록된 역사에는 이런 전례가 없었어. 어쨌든 1분간 에이언즈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달려들 만큼 매력적이니까. 맞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에이언즈라는 자리를 원한다고 마음대로 넘겨줄 수 있는 거야? 혹시 가면의 우잉들이 꾸민 속임수는 아닐까? 과거 기록을 보면 환월이 말하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야. 외부의 개입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지. 만약 환월의 말이 악의적인 농담이나 말장난이 아니라면 이 게임의 주사위가 던져진 후엔 신분과 선악, 그리고 어떤 목적을 품었는지도 알 수 없는 새로운 신이 탄생한다는 거야. 그는 환락이라는 유원지에 1분짜리 체험권을 받은 손님이 아니라 이 유원지 전체의 주인이 되는 거지. 그는 행운을 뿌려서 우주의 거대한 수레바퀴를 희망찬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고, 철저한 악신이 돼서 파멸에 맞서는 모든 이들을 조롱하며 우주를 절망의 나락으로 끌고 갈 수도 있어. 걱정 마! 이 몸이 널 지켜줄게! 와, 대박! 야구방망이 라쿤이랑 마치버니, 희맨양이 본체잖아!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스타레일 패스 티켓을 못 구했는데 거리에서 실물을 보게 될 줄이야.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어! 환월이 발표한 선언에 여러분 얘기가 나왔던데요? 어떻게 대응할 건가요? 달 착륙 계획을 세웠나요? 아니면 야구방망이로 한 방 먹여서 은하 깊숙한 블랙홀까지 날려버려요! 야구방망이로 길을 막는 적들을 모조리 때려 눕혀버려요! 왜 네가 악당인 것처럼 말하는 거지? 큰일이네. 데이브레이크 스쿼드와 싸운 뒤로 우릴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아. 항상 그랬잖아. 데이브레이크 워리어를 신나게 두들겨 팼으면서. 너무 기대돼. 은하의 거물들이 우리 세계에서 목숨을 건 싸움을 벌인다니 흥미진진하잖아.
찐찐하긴 생각이라는 게 없어. 이 사람들이 발이라도 한 번 구르면 우린 끝장이라고. 죽음의 전령들처럼. 사인 좀 해주세요, 미래 에이언즈님. 이봐, 에이언즈가 되면 날 사도로 승진시켜 줄 수 있어? 빨리 이 소란스러운 곳에서 벗어나는 게 좋겠어. 우선 열차로 돌아가자. 돌아왔군. 스타레일 패스1과 환월의 선언에 대해서는 히메코한테 메시지로 들었네. 상황이 빠르게 돌아가는군. 맞는 말이야. 애초에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온 거니까 보상이 늘어난다고 해서 목적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 하지만 환월이 직접 입을 열어 약속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지. 신권이 잘못된 자의 손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아련자들의 전술과 행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야.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그 힘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 인간의 자아의지란 원래 그런 거야. 그게 바로 환월이 보고 싶어하는 걸지도 모르지. 서로 물고 뜯는 난투 말일세. 펄님이 열차에 통신 요청을 보내셨습니다. 받으시겠습니까? 헤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연락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급히 연락한 걸 보니 환월이 발표한 선언에 대해 얘기하고 싶으신 거겠죠? 하늘에 저 달만큼 사람들의 감정을 휘두르는 데 능한 존재는 없을 거예요. 신권의 영구적 이양이라니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전 환월 뒤에 아기를 품은 존재가 숨어 있는 게 아닐까 의심하고 있어요. 하지만 환락 본인 외에 누가 환월을 조종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환월의 발언으로 사람들은 자기 손에 신을 창조하는 가능성이 쥐어져 있다는 걸 깨달았고 그들의 감정과 원력도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상방어부에서는 대량의 환조종이 살아나 날뛰고 있다는 걸 감지했고요.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이 권력을 쥐었다고 여길 때 그 결정은 더 극단적이고 무모해지기 마련이랍니다. 여러분, 부디 신중히 대처하고 안전에 유의하세요. 보호가 필요한 건 아니지만 공공장소의 모습을 드러내는 건 최대한 피해주세요. 미디어 홍보부에서 계속 여론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지금 사람들 사이에서 은하 열차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거든요.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데이브레이크 워리어와 싸운 뒤로 이 친구에게 불리한 여론이 많이 생겨났더군요. 일부 시사 프로그램은 은하 열차의 모험이 전부 컴퍼니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은하 열차가 현지 영웅을 억압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이 친구가 새로운 죽음의 전령이라고 근거 없는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다들 너무 막무가내잖아요. 이런 관점의 배후에는 만원이 장악한 언론 선동이 빠질 수 없죠. 보안국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선동에 넘어간 많은 데이브레이크 스쿼드 팬들이 열차에 복수하겠다고 했다더군요. 호사가들이 역을 습격하는 일이 없도록 인원을 추가로 배치하겠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통제라는 단어의 작용을 과대평가하신 것 같네요. 여론의 장에선 강자가 오히려 약자인 법이니까요. 게다가 저희와 잠시 거리를 두실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네, 일시적으로 공개적인 접촉을 줄이는 거죠. 여러분도 이해하시리라 믿어요. 컴퍼니와 결탁했다는 인식이 굳어지면 열차의 이미지는 더 악화될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순 없습니다. 여론이 들끓을 때 진실을 밝히는 건 오히려 불난데 기름을 붓는 격이거든요. 행복 수술이 수술 대상자에게 풍요의 변화를 일으킨다. 이런 충격적인 정보를 공개하면 10중 8구 거짓말로 여겨지거나 집단적 공포만 조장하게 될 거예요.
이상방어부에 행복수술의 실제 원리를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그 영향을 평가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부디 말과 행동을 조심해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말이 편집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 점에 대해선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민감할 땐 경계를 늦추지 말고 신중함을 유지해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환월의 선언이 저희의 우호적인 협력에 방해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막강한 적이 눈앞에 있으니까요. 환월의 선언을 들은 만호는 또 어떤 극단적인 행동을 할까요? 업무가 많아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입수하는 대로 바로 공유해드리죠. 지금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우리도 움직여서 만원을 막아야 해요. 환월 게임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전 이렇게 했을 거예요. 신더분과 그의 친구들은 영웅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지만 만원에게 농락당하고 짓밟혔고 희생하는 체스말이 되었죠. 그의 우상으로서 저는 그를 지키고 싶어요. 그와 열차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싸울 겁니다. 그래, 현재 만호는 통제 불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태이니 전력을 다해 대응해야 할 걸세. 참, 궁금한 게 있어. 행여내는 풍요의 힘을 이용해 신도들에게 행복 수술을 실시했지. 그런데 겉보기에 평범한 만호는 대체 어디서 그렇게 위험한 걸 손에 넣은 거지? 아마 전대 죽음의 전령이 남긴 잔재일지도 몰라. 15년 전 인간의 혈육을 조종해 그림을 그렸던 그 악마는 전투 중 종종 광의와 창란에 빠지곤 했어. 그가 남긴 살인 표식인 핏빛 개화는 망상에서 비롯된 게 아니야. 신문 기록에서 그는 찬란하게 빛나는 황금 나무가 자신에게 끊임없이 영생을 약속했다고 진술했어. 그 미치광이가 망상 속에서 본 환영이 실제로 무언가를 상징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그는 자신이 환각 속에서 황금나무의 가지에 휘감겨 광희와 쾌감에 잠식당했다고 말했어.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무의 꽃을 피워내고 싶었고 그 기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꺼이 대학살을 벌일 각오가 되어 있었지. 돌이켜보면 죽음의 전령은 풍요의 힘을 지닌 아련자였어. 그가 이상낙원에서 일으킨 비극이 또 다른 자신인 만원을 탄생시킨 거야. 지금 이 순간 이상낙원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 수술을 받고 잠재적인 풍요의 흉물이 되었을까. 생각만 해도 정말 소름 끼쳐. 만원아, 지난 몇 년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고한 사람들 뒤에 숨어서 대체 뭘 하려는 거지? 이 후배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그래피아 아카데미 한번 가볼 생각인데 너희도 같이 갈래? 만원을 조사하려면 지난 환월 게임에서 죽음의 전령이 남긴 흔적, 담당 교사의 기억, 학교에 보관된 학생 기록에서 의미 있는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준비됐으면 바로 출발하자. 그 꿈 같은 학교 생활을 겪은 뒤에 또다시 그래피아 아카데미로 돌아왔네. 왠지 졸업생이 모교를 다시 찾은 느낌이야. 잠깐! 혹시 이 그리운 느낌이 스파키 바이러스 후유증은 아니겠지? 걱정만 마치 세븐스. 이상 방어부에서 학교를 전체 소독했으니까. 다행이다. 조사하다가 갑자기 춤추는 토끼버섯이 되긴 싫거든. 그나저나 만원에 대한 조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먼저 내 아버지를 만났으면 해. 학교에서 조사를 하려면 도리상 교장 선생님 허락부터 받는 게 좋겠지. 비록 15년이 지났지만 그 당시의 학적 기록이나 업무 일지,
사후 관리 기록 같은 건 백업본이 남아 있을 거야. 그런 자료들이 보관된 장소는 그분만이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교장실로 가보자. 운동부시님 오십시오. 관심 있는 학생 있나요? 히메코, 드디어 왔구나. 너희가 부유섬 전시회에서 무슨 전사들이랑 한바탕 싸우곤 실종됐다는 뉴스는 봤다. 어디 좀 보자. 다친 데는 없고. 그나저나 메시지를 10통 넘게 보냈는데 왜 답장을 한 번 안 하는 거니? 대체 무슨 생각이야? 하지만 이렇게 직접 찾아와 무사하다고 알려주었으니 이번 일은 넘어가 주마. 정말 바쁜 거라면 답장 하나 해주거나 전화 한 통만 해줘도 되잖니. 너희의 활약은 뉴스에서 봤어. 아주 잘 싸우더군. 그 메카하모 전사라는 것들 말이야. 철없는 애송이들이 주제도 모르고 감히 내 딸의 부하들에게 도전하다니. 아니, 꼭 우리가 히메코 대마왕의 앞잡이인 것 같잖아. 아무튼 히메코를 지키는 일은 두 사람에게 부탁하겠네. 우리 딸이 직접 전장에 나서는 일은 없도록 해줘. 그만. 이 아이랑 만날 때마다 대화 주제가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모르겠네요. 전 괜찮아요. 아무 일 없어요. 아버지 딸은 바람 불며 쓰러지는 도자기 인형이 아니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온 건 알아. 지금 넌 딸의 신분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걸.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건 은하 열차의 항법사지. 그나저나 죽음의 전령 사건에 진전이라도 있는 거니? 연달아 신문 당하니까 갑작스럽네. 연달아 신문 당하셨다고요? 너희가 오기 전에 이상 방어부에서도 사람을 보내 이것저것 물었는데 그 중에 10,000원에 관한 질문도 있었어. 유감스럽게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더구나. 15년 전에 난 여기 없었고 어쨌든 그 아이는 우리 학교의 뛰어난 졸업생이었으니까. 하지만 너희도 이 사건에 휘말려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관련 자료들을 정리해뒀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구나. 감사합니다, 류스케 씨. 어서 가봐. 자료는 전부 문서실에 있으니까 가서 필요한 걸 찾아보렴. 솔직히 그 이름을 알게 된 건 15년 전 죽음의 전령 사건 이후야. 교장으로서 그 아이를 좀 더 자주 만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줘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럴 수가 없었네. 꼭 그렇게까지 자세히 물어야 하나. 타의 모범이란 말을 망치고 싶지 않았거든. 이런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지만 그땐 그 이름만 들어도 자연스레 이런 생각이 들었다.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게 왜 내 딸일 수는 없는 거지. (15년) 전 난 의뢰를 받아 골리앗 목자 행성에 가서 약을 구하는 자의 수장을 위해 초대폭 지상 초상화를 그렸는데 그에게 수많은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영약이 있다고 했어. 하지만 돌아왔을 땐 모든 게 달라져 있었지. 학교에 엄청난 사고가 발생했고 내 딸도. 당시 내가 여기 있었다고 한들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알아. 하지만 그 일을 계기로 다짐했단다. 살아생전에 환월 게임을 한 번 더 맞이하게 된다면 절대 이 세계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번에 환월이 가득 찼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날아온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발 늦었고 학교는 스파키라는 아련자 때문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지. 위기를 해결하는 이런 귀찮은 일은 저희 무명객에게 맡겨주세요.
그래. 그런데 이상한 건 스파키가 한바탕 소동을 일으킨 뒤로 학교 지원자 수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는 거야. 요즘 시대는 점점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다니까. 격식 차릴 것 없어. 문서실 외에도 돌리 선생과 이야기를 나눠보게. 이 학교에 가장 오래 있었으니까 아는 것도 가장 많을 거야. 그럼 저희는 문서실부터 가볼게요. 그만 가자. 고마워요, 아버지. 문서실이랑 돌리 선생님은 판조 교실 근처에 있겠지? 멀리서부터 히메코인가 싶었는데 역시 너였구나. 선생님, 고향에 돌아온 지 꽤 됐는데 이제야 찾아뵈서 죄송해요. 아니야, 이렇게 찾아와준 것만으로도 기쁘구나. 정말 미안해. 히메코 네가 맡긴 가면은 결국 저 대신 이렇게 오랫동안 가면을 보관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넌 여전하구나. 그런데 서두르는 걸 보니까 이번에 학교에 온 건 무슨 볼 일이라도 있는 거니? 만원, 죽음의 전령에게서 살아남은 그 불쌍한 아이 말인가. 당시 학교에서 그 아이를 위해 모금을 했었어. 눈물을 닦아가며 모두에게 인사하던 그 아이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구나. 가엾은 아니야. 다행히 살아남긴 했지만 부모님은 둘 다 연을 당하셨지. 학교에는 그 아이가 죽음의 전령과 연관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어.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혼자만 모사할 수 있겠냐면서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더군. 그 아이는 공부도 잘하고 마음씨도 참 착했단다. 성공한 후에도 자주 학교에 들러 후배들을 챙겼고 장학금 프로젝트도 많이 지원했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대학을 졸업하고 혼자 천혜로 유학을 갔다고 들었어. 분명 스타피스 컴퍼니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는데도 고향으로 돌아와 폐업 직전에 시필드 방송국을 이어받았지. 천회 유학. 선생님,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어디로 갔는진 들은 바가 없구나. 하지만 방송국을 인수한 뒤로 여러 기획을 연달아 내놓더니 몇 년도 채 되지 않아 사업을 2, 3학원 전역으로 확장했어. 내가 아는 건 여기까지야. 고맙습니다, 선생님. 귀중한 정보 감사드려요. 새로운 죽음의 전령에 관한 소문이 진짜였어. 보고 부르게 그 사건도 죽음의 전령이 부활해서 저지른 거래. 설마 이번에도 우리 학교에 와서 대학살을 벌이는 건 아니겠지? 차라리 장기 결석 신청하고 집에 가서 피했을까? 뭘 그렇게 겁내? 죽음의 전령이 진짜로 오면 바로 방송 켜고 팔로워를 늘려야지. 결석은 무슨? 그때 되면 바로 자퇴할 수 있을걸? 15년 전에 이 학교에서 수백 명의 학생들을 죽였대. 수백 명? 그 정도야? 난 사건 현장이 아직도 학교 어딘가에 남아있단 얘기만 들었는데. 그 얘기는 그만하고 얼른 가자. 열차 사람들을 도와주면 복슬복슬호에 우리가 나올지도 모르잖아. 유명해지고 싶어서 완장했네. 운동보시님 모집 중. 단서는 이미 완벽해. 문서실 분위기가 이상하네. 음침한 게 꼭 유언에 온 것 같아. 15년 전에도 이랬어. 문서실에는 모든 학생들의 성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기말고사가 다가올 때면 그림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이 이곳에 대한 원한을 담아 불길한 것들을 그려놓곤 했지. 아버지가 정리해주신 자료 외에도 많은 자료가 보관되어 있으니까 다른 곳도 살펴보자. 가능하다면 만원의 졸업 후 행적에 대한 단서부터 찾아보는 게 좋겠어. 모교를 여러 번 방문했으니 분명 관련 기록이 있을 거야. 풍요와 관련된 기술을 대체 어디서 얻은 걸까? 어쩌면 그녀의 행적에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 이건
굳이 왜 여기에 둔 거지? 보도자료가 정말 많네. (1982년부터) (1984년까지의) 연도별 우수 학생 명단? 3년 연속 만원이 1등이네. 컴퍼니의 큰손이 모든 정보원을 끊어버렸네. 뭐 놀랄 일은 아니지만 특정 학생의 두발 규정 위반에 관한 경고, 특정 학생의 식중독 유발 3건에 관한 처분, 특정 학생의 폭력 사건에 관한 처분. 화초 연구 가든 행성, 인지과학 연구. 둘리 선생님은 만원이 졸업 후 천으로 유학을 갔다고 했는데 그게 여기였나 보네. 모두와 얘기해보자. 어때? 뭔가 발견한 게 있어? 화초 연구 가든 행성? 실온 천체 내에 있는 온실 세계인 것 같은데. 찾았다. 재산 소유권이 지식학회의 한 학파 명의로 등록돼 있어. 이상하네. 학파 이름이 암호화되어 있잖아. 15년 전 죽음의 전령이 컴퍼니 사람이었다는 음모론이 있었지. 사건 이후 컴퍼니가 여러 흔적을 열심히 지운 걸 보면 그 소문이 사실일지도 몰라. 죽음의 전령 사건의 피해자였던 만원이 컴퍼니가 지원하는 기관에서 유학하고 새로운 죽음의 전령 사건의 용의자가 되었다니. 그 온실 세계에서 공부한 후에 행복 수술을 만들어냈다는 거야?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관련 정보가 너무 불명확해서 아직은 판단하기 어려워. 난 만원이 죽음의 전령의 힘을 목격한 후에 그 안에 있는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봐. 그래서 졸업 후 다른 세계로 유학을 떠난 거지. 다만 불과 몇 년의 공부를 통해 얻은 지식으로 행복 수술을 창조해낼 수 있었을까? 행복 수술에 사용되는 풍요의 힘이 죽음의 전령의 잔재에서 비롯된 거라면 그걸 철저히 숨겨온 컴퍼니가 그녀의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 여기엔 평범한 학자로선 해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 아무래도 동문이라는 명분으로 그녀에게 연락해서 솔직한 대화를 나눠보는 게 좋겠네. 선배의
신분으로 만원에게 연락한다고? 이제 와서 언니를 만나려 할까? 모르겠어. 그때 난 건강 문제로 대학을 휴학하고 아버지 학교에서 여유로운 업무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 만호는 가끔 도서관에 와서 땡땡이를 치곤 했는데 늘 벨과 함께 나타났지. 날 도와서 신문을 스크랩하거나 도서 대출 카드를 정리했고 학년 내 연애 소문이나 가십거리를 끊임없이 떠들어댔어. 그 애들은 나를 특별히 돌봐야 하는 환자나 교장의 딸로 대하지 않았지. 우리는 종종 각자 집에서 가져온 간식을 나눠 먹었고 학교에 소장된 고서와 옛 그림을 몰래 꺼내 감상하기도 했어. 만호는 전형적인 모범생이었고 늘 다른 사람보다 아는 게 많았지. 그 애가 하는 질문은 교과서의 범위를 넘어섰고 그 나이에 맞지 않을 정도로 깊이가 있었어. 한조종 생물도감을 볼 때면 항상 눈을 반짝였지. 그 눈에선 열정뿐만 아니라 말로 표현하기 힘든 외로움도 느껴졌어. 옛 인연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면 날 만나줄 거야. 만원은 지금 위험한 길을 걷고 있고 심연 위를 걷는 사람일수록 옛 지인의 인정과 이해를 더 갈망하는 법이니까. 직접 물어보고 싶어. 그 애가 추구하는 행복이 왜 금단의 수술을 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환각이 된 건지. 나도! 고마워, 꼬마 친구들. 그리고 조사를 도와줘서 고마워. 아직 설명할 수 없는 의문점들이 많지만 적어도 만원이 졸업 후에 어떻게 지냈는지는 알게 됐으니까. 참, 학교를 떠나기 전에 가고 싶은 곳이 있어. 만원을 만나기 전에 15년 전의 그 기억과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 15년 전에 옛 학교 건물 말이죠. 단서는 이미 완벽해. 범인은 바로 빛이 식감을 비추.
좀 해볼까? 정말 미안. 오색 리본 정리가 도저히 감당 안 돼서 늦게까지 널 잡아두게 됐네. 신경 쓰지 마, 벨. 원래 오늘 당번은 나잖아. 히메코 언니, 이건... 이 환조교실에는 15년 전 학생들의 잔상이 그대로 남아있어. 내일이면 학교 기념일인데 얼마나 떠들썩할지 궁금하다. 다들 부모님을 초대했다던데 너희 부모님도 오셔? 어? 10,000원? 저 학생이 젊은 시절의 10,000원인가 봐. 응, 아빠는 이미 휴가를 내셨어. 지금쯤이면 엄마랑 거리에서 정장을 고르고 계실걸? 딸의 공연에는 멋지게 차려입고 가야지. 아빠는 늘 이런 농담을 하시거든. 그럼 공연을 잘해야겠는데? 더 이상 공연은 없어. 벨,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거든. 은하열차 여러분, 그리고 히메코 선배,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스타레일 패스에서 즐거운 시간 보냈나요? 미소 짓는 아이들은 소원을 이루고 모두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었나요? 히메코 선배, 절 한눈에 알아봤네요. (15년) 전에 그 황혼을 추모하러 왔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항상 여기 와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곤 하거든요. 전 그날 히메코 선배도 우리처럼 학교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벨이 피바다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무너진 벽에 깔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을 때도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죠. 불쌍한 히메코 선배, 그 연약한 몸으로 죽음의 전령을 만나면 어쩌지? 하지만 누가 알았겠어요? 당신은 살아있었죠. 그것도 아주 잘. 당신은 은하열차의 항법사가 돼서 천혜를 자유자재로 누비고 있었어요. 우리 셋이 수다 떨 때마다 얘기했던 것처럼 꿈을 이뤘네요. 정말 축하할 일이에요. 히메코 선배, 그거 알아요? 15년이 지나서 이제 제 몸의 상처는 거의 다 나았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상처와 공허함은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치유되지 않네요. 보세요. 제가 이곳에 있고 이 환영들이 있다 해도 그들의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어요. 벨, 리안, 데조르, 미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15년이나 지났는데 시간은 약이 아니라 저를 한 겹 또 한 겹씩 감아오는 수위였어요. 그래서 전 그걸 찢어버리기로 결심했죠. 그 아래 피에 젖은 잊을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세상 밖으로 끌어낼 거예요. 세상 밖으로 끌어낸다고? 죽음의 전령의 피해자였으면서 제2의 죽음의 전령이 되겠다는 거야? 네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힘으로 환월게임에서 이기려 하다니. 그럼 그때 그 괴물, 네 부모님의 목숨을 앗아간 그 괴물과 도대체 뭐가 다른데? 미안, 널 그 악마와 비교하면 안 됐어. 하지만 너에겐 아직 기회가 있으니 지금이라도 그만둬. 그만두라고요? 죄송하지만 무슨 얘긴지 잘 모르겠네요. 무작정 비난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보길 바랄게요.
이쪽 업계 사람으로서 한 가지 충고하죠. 지금부턴 카메라 앞에서 표정 관리 잘하시고 부디 말과 행동을 조심해주세요. 적어도 이 공개 대담에서는 그렇게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우린 늘 타인의 시선에 노출되고 구경거리가 되는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촬영팀은 원래 다음 연설을 위해 준비한 거였죠. 하지만 여러분과의 만남 덕분에 한층 더 드라마틱해졌네요. 화면 앞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제 이름을 알고 있고 저 역시 여러분이 지금 절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15년 전 컴퍼니와 낙원 이사회의 묵인 아래 환락의 주인의 신성한 의식이 야만적인 피해 게임으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낙원 주민들은 일생의 존엄과 재물 그리고 시간을 그들에게 바쳐 배불리 먹을 한 끼 식사와 교환했죠. 우리는 기괴하고 현란한 오락과 자극적이고 잔인한 장면들에 둘러싸인 채 온종일 피상적이고 지루한 오락 프로그램에 젖어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천의 아련자들의 무자비한 폭행에 두려워하면서도 억지 웃음을 짓고 손뼉을 치며 환호해야 하죠. 이게 신이 우리에게 약속한 행복입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환락의 주인은 절대 고통과 피로 얻은 기적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보고 싶어 하셨고 그래서 저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15년 전 그 황혼에서 저를 구한 건 행운도 아련자도 컴퍼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죽음의 전령이 다가올 때 저에게 기적을 내린 건 환락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구하셨고 제가 좁은 방 안에 홀로 갇혀 있을 때 가면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저의 사명을 깨닫게 하셨죠. 바로 미소를 잃어버린 이상낙원에 다시 한번 행복을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저 만호는 피로 칠한 게임의 생존자로서 이 자리에서 환월 게임에 참가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전 이번 게임에서 환락의 에이언츠의 권능을 얻고 이상낙원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피어나게 할 겁니다. 히메코 선배, 그렇게 인상 쓰지 말고 웃어봐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행복을 가져다 드릴게요. 전 거만한 컴퍼니 고위 임원처럼 환월 게임을 조작하거나 환락의 신이 우리에게 내린 보상을 이익 교환의 협상 카드로 삼지 않을 거예요. 이상낙원에선 이상낙원다운 방식으로 승부를 겨뤄야죠. 원한다면 여러분을 위한 무대를 마련해 드릴게요. 여러분을 시필드 시티의 만원 방송국에서 열리는 TV 토론에 초대하겠습니다. 초대 대상은 모든 아련자입니다. 이상낙원 다운 방식은 무슨? 그건 당신한테만 유리한 방식이잖아요. 절대 안 가요. 물론 거절해도 돼요. 그럼 수억 명의 시청자가 보는 앞에서 사기꾼, 겁쟁이라는 이미지를 받아들이도록 하세요. 명심하세요. 이건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여러분이 모든 사람 앞에서 절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옳음을 대표한다고 믿는다면 말이죠. 무대는 이미 준비됐어요. 자, 낙원의 미래를 결정할 이 마지막 막을 저와 함께 연출하든 그냥 떠나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이대로 만원을 보내줘야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그녀가 준비한 카메라에 찍히고 있으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해. 일단 여길 떠나 열차로 돌아가자. 안녕하세요. 낙원을 알고 싶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본 방송국의 단독 보도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저희가 놀라운 소식을 입수했는데요. 본 방송국의 국장인 만원 씨가 아련자 신분으로 환월 게임에 참여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만원 씨는 세기말의 TV 토론이라는 초대 기획을 발표했는데요. 아련자들을 만원 방송국으로 초대해 환월 게임이 이 세계에 어떤 미래를 가져올 것인가 라는 주제로 토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말 위대한 주제네요. 천회 아련자들이 제멋대로 현지 영웅을 억압하고 모욕하는 이 시점에 드디어 이상낙원 주민들을 대변하고 걱정해주는 아련자가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환월 게임이 시작된 뒤로 동제 불능의 징조들이 빈번히 나타났죠. 유명 스트리머 스파키는 밈 바이러스를 퍼뜨리려 했고, 은하 열차의 무명객은 데이브레이크 스쿼드와 교선하며 구름마르 섬과 스카이라인 사이 열차 노선에 심각한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잇따르니 15년 전 피로칠한 게임이 재현되는 건 아닐지 걱정됩니다. 맞습니다. 15년 전 피로칠한 게임을 언급하자면 그 비극을 직접 겪은 생존자가 바로 만월씨 본인인데요. 과거의 비극에 굴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으니 불굴의 신호라 부를만합니다. 만월씨는 분명 비극의 재현을 막고 전의 아련자로부터 이 세계가 누려야 할 평온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아련자로 합류했을 겁니다. 과연 이상낙원 전체의 소원을 짊어지고 동제불능에 빠진 이 게임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진짜 뻔뻔하네. 방송국에서 자기 방송국 국장 뉴스를 보도하는데 뻔뻔하게 놀라운 소식을 입수했다라니. 내부 소통이 전혀 안 되나? 그렇군. 만원이 먼저 도전장을 내민 셈이네. 확인해봤는데 시필드 시티는 2차원 시티와 인접한 항구 도시더군. 만원 방송국의 전신인 시필드 방송국이 거기 있어. 이렇게 보니 TV 토론은 명백한 미끼 같군. 만원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게 바로 우리가 자신이 준비한 함정에 빠지는 거야. 네 생각은 어떤가? 정말 방송국에 가서 맞서려고? 갈 거야. 다만 토론하러 가는 게 아니라 모든 시청자들 앞에서 그녀의 행복이라는 가면을 벗겨야지. 하지만 행동에 나서기 전에 더 많은 조력자가 필요해. 조력자? 우리가 도와주면 되잖아. 아, 혹시 조력자라는 게... 스파키. 썬데이 씨는 효광 장군에 의해 환월 게임에 끌려간 뒤로 계속 돌아오지 않더군. 다만 밖에서 대놓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소식도 없어. 지금 그에게 기병 역할을 요청하는 건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스파키는 왜 찾자는 거야? 스파키가 우리의 동맹인지는 아직 의문이지만 당장 그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거든. 만원은 자신이 좁은 방에 홀로 갇혀 있을 때 환락의 주인으로부터 가면을 받았다고 했어. 맞아. 만약 모든 우인이 한 번쯤 술집에 발을 들였다면 거기에 분명 만원이 우인으로서 남긴 흔적이 숨겨져 있을 거야. 마치 우리가 스파키 축제의 단서를 추적했던 것처럼 말이죠. 스파키가 우리 편에 설까? 확실히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이긴 하지. 이 심상치 않은 정세는 어떤 망할 웃음신이 또 바람잘 날 없는 꼴을 바라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라고 하셨는데 그건 무슨 의미죠? 상락 장군이 스스로 정한 규칙과 손수 짜놓은 게임을 파괴하겠다는 뜻인가요?
이리 와봐. 이 여우 가면은 내가 사용했던 무왕용 도구야. 나와 함께 먼 하늘을 넘어 불사의 영약을 구하러 간 가면이자 내가 인간으로 살던 시절의 상징이지. 변화하고 이곳에 옮겨 심어진 뒤로 이 가면을 마지막으로 쓴 게 언제인지조차 기억이 안 나. 그런데 지금 가면이 다시 신단 위에 올려졌어. 그렇다는 건 누군가 게임의 심판인 당신을 밖으로 밀어냈고 이제 당신은 아련자가 된 거네요. 나는 아련자들이 각자 영토를 나눠 왕이 되고 가면의 힘을 빌려 서로 대립하며 다투는 전쟁 게임을 100년 넘게 주재해왔어. 사도들이 등장해 각축을 벌이며 에이언즈의 힘을 소환해 단 하루 만에 모든 상대를 죽이려 했던 서바이벌 게임도 주재했지. 환월 게임이 방해를 받아 중단될 위험이 생기면 난 언제나 환락과 풍요가 하사한 권능으로 측량하고 판정하며 규칙 위반자에게 벌을 내렸어. 난 환월 게임의 보안 시스템인 셈이지. 그런데 지금 누군가 내게 아련자라는 신분을 부여했어. 이건 전례가 없는 일이야. 이런 일을 웃음신 말고 또 누가 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웃음신에게 엄청난 징후를 품은 존재가 아닐까요? 누구일까? 그런 존재라면 발가락을 다 꼽아봐도 셀 수 없을 정도야. 난 그 녀석한테 진작에 경고했어. 청년이 지나치면 사람들에게 미움받기 쉽다고. 봐, 현세에서 업보를 받았잖아. 그게 누구든 또 목적이 어떻든 일이 이렇게 됐는데 뭔가 하실 생각은 없나요? 복이 있는 곳에 화가 숨어 있고 화가 있는 곳에 복이 기대어 있다. 아련자가 되는 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죠. 당당하게 이 혼란 속에 뛰어들어 배우를 잡아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나한테 협력해달란 거야? 너희 선주 사람들이 혐오하는 풍요의 흉물한테? 무슨 말씀이세요? 만고의 영목인 당신이 어떻게 풍요의 흉물이겠어요? 기준이 참 유연하네. 수렵과 풍요라. 응? 우린 정말 재미있는 파트너야.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할 생각인데? 우선 나무에 있는 제 친구부터 좀 풀어주면 안 될까요? 깜빡할 뻔했네. 지적이렴 작은 새야. 내가 허락할게. 효광 장군님, 그리고 여우 아가씨, 두 분이 흥미로워할 만한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고통을 지우는 행복 수술? 이 세계의 풍요의 힘은 정말 지독할 정도로 넘쳐나는군. 제가 점괘로 본 가장 끔찍한 징조가 스텔라론 헌터나 이상낙원 자체에서 비롯된 게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만원이라는 아련자 역시 위험한 변수죠. 가능하다면 두 분이 시필드 시티를 주목해 주셨으면 해요. 시필드 시티로 가봐야 하나? 아무래도 특별한 수단을 써서 이동 시간을 단축해야겠어. 드디어 제가 가장 기대하던 순간이 왔네요. 이 비밀 정원이 대체 어디에 있고 또 어떤 공간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줄곧 궁금했거든요. 선주 사람인 너한테 이 세계의 인상적인 여행 방식을 보여주지. 도착했어. 벌써요? 잠깐, 여기는 왜 온 거죠? 그야 다음 목적지로 가려면 열차를 타야 하니까. 인상적인 여행 방식이 이거였어요?
그럼 뭐가 있겠어? 그래서 넌 절대 본 적 없을 거라고 했잖아. 볼릭 드래곤 열차 타봤어? 하늘 게임의 중재자라면 더 멋진 이동 수단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선주의 장군인 그쪽은 뭔가 더 멋진 이동 수단은 없어? 됐어요. 그만두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제가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피드 시탱 열차가 곧 도착합니다. 참, 혹시 돈 있어? 나 대신 표 좀 사줘. 두 번째예요. 따따다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왜 오는 내내 한마디도 안 한 거야, 선주의 점술가? 길가의 풍경에 넋이 나갔어? 아니면 전기 징조 때문에 걱정돼서 그래? 수많은 점을 치면서 마음을 고요히 다스릴 수 있게 됐지만 불길한 징조를 마주할 때마다 고요했던 마음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워져요. 그래서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점괘를 보기 전에 마음의 거울을 닫고 잡념을 떨쳐내곤 해요. 당신보다 연장자인 내 말 좀 들어봐. 이미 들어봤을지도 모르지만 큰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과하게 긴장한다면 무한한 수명이 끝없는 고행이 되지 않겠어?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게 맞죠. 하지만 인간 세상의 즐거움은 아침 이슬처럼 쉽게 사라지는데 저희의 책임은 무거운 산과 같잖아요. 점술가는 내일의 고통을 예견하느라 눈앞의 즐거움을 놓치곤 하지. 하지만 내일의 고통이라는 게 어쩌면 오늘의 두려움이 심은 독이 든 열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결말을 알기에 그곳으로 가는 모든 순간의 풍경이 더 소중하고 유일무이한 게 아닐까? 봐, 눈앞에 이 항구는 처음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어선이나 행인은 존재하지 않았어. 눈에 보이는 거라곤 하얀뿐이었지. 증발한 바다는 갈라진 해저와 하늘을 뒤덮는 재만 남겼어. 외계의 천마 군단은 아직 떠나지 않았는데 도보부룩으로 밀려드는 물결은 여전히 소식이 없었지. 바로 저쪽 산꼭대기에서 한 화공이 나와 함께 대지의 붉은빛 상처를 바라보며 사라진 것은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고 했고, 그녀는 붓으로 파멸당한 모든 걸 간직하겠다고 맹세했지. 그 화공이 해낸 모양이네요. 그러니 나 역시 그녀와의 약속을 지킬 거야. 만고의 종말까지 환월 게임을 유지해야지. 이 게임의 윤회 속에서 매번 강림할 때마다 난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 차를 음미하듯이 그 맛이 달든 쓰든 매 순간의 맛을 섬세하게 음미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떠나간 곳들을 볼 면목이 없을 테니까. 만고의 세월로 찰나를 음미하면 그 맛은 깊고도 오묘한 법이죠. 다만 안타깝게도 저희가 장수종이긴 하지만 당신에 비하면 그 삶은 짧기만 해요.
게다가 선조 사람으로서 제가 짊어진 인과가 너무 무거워서 당신처럼 가볍게 임할 수가 없네요. 에바네시아 씨, 당신에게는 음미해야 할 게임일지 모르지만 낙원 사람들에겐 생사가 달린 현실이에요. 알았어. 이제부턴 괴롭고 원한 가득한 진지 모드로 전환할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전 관자재의 눈으로 시필드 시티 사람들의 운명을 점쳐볼게요. 그들이 멸망의 재앙에 빠져 있다면 머리 위에 붉은 운명의 점괘가 떠오를 거예요. 천공이 우주를 순행하고 수많은 별을 꿰뚫어 보니 운명의 길에 경의가 펼쳐지고 옥주가 그를 들이우네. 천안이 열리고 닫히니 기륭이 나타나리라. 겁살이 머리 위를 비추니 붉은 점괘가 드러나는도다. 썬데이 씨가 영조를 통해 제 시야를 공유할 테니 지켜봐 주세요, 에바네시아 씨. 저 사람들 머리 위에 떠 있는 게 그들의 운명이야? 네, 가까이 가서 보시죠. 승객 여러분, 왜 이 사람들 머리 위엔 길괴가 떠있지? 주인공 버프? 은하열차는 시필드 시티에서 꺼져라! 은하열차는 이상낙원에서 꺼져라! 안녕 귀여운 아가씨들. 시필드 시티의 밝은 미래를 위해 같이 항해하지 않을래? 아저씨, 축제에 온 것처럼 환하게 웃으면서 구호는 왜 그렇게 무섭게 외치는 거야? 우리 시필드 사람들은 늘 예의를 가장 중시하거든. 불만을 표현할 때도 미소를 유지해야지. 그게 바로 진정한 행복 소양이니까. 이 평온을 깨트리는 게 누구든 우린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야. 자, 아가씨, 우리랑 같이 깃발을 흔들자. 그럼 기분이 더 좋아질 거야. 리허설이라도 한 것처럼 질서정연한 감정이네요. 이 기쁨은 꼭 규칙적인 동작 같아요. 웃는 모습을 보니까 오싹하네. 이봐, 만원국장이 열차팀을 토론에 초대한 거잖아? 이렇게 손님을 쫓아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나 은하열차 쪽 사람이지. 내가 그렇게 무명객처럼 보여? 어머, 얼굴에 티켓을 붙인 것도 아닌데. 대체 왜 기뻐하는 거예요? 에잉! 치. 어린애가 못된 것만 배워서 머리를 이런 색으로 염색하다니. 은하열차에 있는 그 토끼랑 똑같잖아. 딱 봐도 우리 쪽 사람이 아니네. 이봐, 얼간이 염색한 거 아니거든? 마치 보니까 얼마나 귀여운데. 잠깐, 아까 그 행복한 미소는 어디 갔어? 표정이 확확 바뀌네. 전에서 온 너희는 우리의 행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 더 방해하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죄송해요. 동생이 철이 없어서요. 지금 바로 떠날게요. 어디서 거짓말이야? 참외는 무슨? 너희는 종족부터 다르잖아. 또 소란 피우면 플로를 잔뜩 불러서 너희를 물고기 밥으로 던져주마. 옐로드 간식 플래그십 스토어. 난리에 준비한 서프라이즈구나.
어서 오세요. 행복 소다수 한번 드셔보세요. 이걸 마시면 하루 종일 만원 국장님처럼 행운이 따를 거예요. 또 10,000원이네. 그 사람 방송업계 사람 아니야? 소다수랑 무슨 상관인데? 아이고, 외지에서 오셔서 모르시는군요. 만원 국장님은 저희 시필드 시티의 자랑이에요. 본가가 옆골목에 있으니까 진정한 시필드 시티의 딸이라고 할 수 있죠. 상상이 가세요? 15년 전 그 끔찍한 재난 이후로 그분은 가족을 전부 잃었어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정말 가엾기도 하죠. 하지만 정말 대단한 분이기도 합니다. 낙관적이고 강인한 마음가짐으로 그 모든 걸 이겨냈으니까요. 만원 방송국, 그땐 시필드 방송국이라고 불렀죠. 여하튼 방송국에서 그분을 위해 역경 속 미소라는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는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성공했는데도 잊지 않고 모두에게 행복을 나눠주다니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은 지금 정말로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당연히 행복하죠. 제가 얼마나 즐거운지 보세요. 이 모든 게 행복 미소 연구회와 만원 씨 덕분이에요. 만원 씨는 지역 경제를 살릴 뿐만 아니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의 태도까지 가져다 줬어요. 저희는 그분처럼 과거의 슬픈 일을 잊고 매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답니다. 그분처럼 고난 속에서 벗어난 사람만이 진심으로 모두가 잘 되길 바라고 악행을 저지르는 천회 아련자들에 맞서 저희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다고요. 자, 무료로 드릴 테니까 저희 시필드 특유의 행복 맛을 꼭 느껴보세요. 모든 고민을 잊게 될 거예요. 길게. 여기도 길게네요.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주인공 버프? 눈부신 햇살, 상쾌한 기분. 만원 방송국의 거리의 행복 인터뷰입니다. 저는 현재 시필드 거리에서 여러분을 위해 진실한 미소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두 분은 먼 곳에서 오신 손님 같은데 저희 이상락원의 대축제인 환월 게임에 관심이 있으시겠죠? 당연하지. 이렇게 시끌벅적한 일은 흔치 않잖아? 잘 됐네요. 저희는 한 가지 보편적인 우려 사항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은하 열차의 개입이 저희의 신성한 환월 게임을 천의 세력 경쟁의 수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편적인 우려라고? 기자 선생,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하는 거 아니야? 동기를 평가하는 건 무의미한 일입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할 건 행동이 가져오는 실제 결과죠. 정말 깊이 있는 답변이네요. 많은 시민들이 컴퍼니가 그려내는 번영의 이념보다 만원 씨가 제시한 치유의 미소, 치유의 낙원이야말로 더 현실적이고 맞이하고 싶은 미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행복이 고통을 느끼는 능력을 박탈당하는 것을 대가로 삼아야 한다면 그런 행복의 진실성을 깊이 따져볼 필요가 있겠죠. 맞아. 그 논리대로라면 사탕을 먹다가 충치가 생겨도 행복한 거잖아? 어차피 그 과정은 달콤하니까. 아주 생동감 넘치는 비유네요. 마지막으로 가설을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 둘 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한다면 외부인이 정의한 보존과 만원 씨가 주장하는 행복 중 어느 쪽이 이상락원의 미래를 더 잘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진정한 미래는 그렇게 좁은 양자택일 속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의견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에이씨, 전부 방어적인 대답뿐이네. 임팩트가 전혀 없으니 이 인터뷰는 폐기하고 진짜 행복 소감을 말할 시민을 찾아서 보충해야겠어요. 만원이라는 사람 정말 대단하네. 여기도 길게군요. 고통스러운 기억과 작별하고 영원한 지금을 하나 보세요. 행복한 미소가 당신의 유일한 진실이 되길. 만원님의 길을 따라 새로운 삶을 맞이하세요. 저희 모두 이 낙원에서
가장 행복한 백성이 될 겁니다. 정말 기묘하네요. 몇 번이나 점을 쳐도 이 시필드 시티를 오가는 사람들 머리 위엔 평안을 알리는 길게뿐이에요. 제 관자재의 눈이 아련자의 능력에 간섭을 받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난 오히려 당신의 판단이 점점 더 신빙성 있게 느껴져. 길가의 행인, 항구의 어부, 거리의 상점 주인, 그리고 행복을 설파하는 사람들. 항구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이 사람들 몸속에 나와 비슷한 존재가 천천히 꿈틀대는 걸 느꼈어. 그 존재는 너무나 허약해서 힘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 한때 산산조각 난 뒤 가루가 되었고 또 제가 될 때까지 불타는 바람에 다 죽어가는 상태거든. 하지만 그것에겐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저 잠들었을 뿐이야. 그리고 농부가 자신을 온 들판에 뿌려주길 조용히 기다리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시 깨어날 거야. 이 도시 사람 대부분은 행복 수술을 받았을 거예요. 저기 행여네가 홍보하는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죠. 비밀 정원에서 복이 있는 곳에 화가 숨어 있다라고 했었지. 어떤 이들에게는 큰 재앙이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축복으로 향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세상을 파멸시킨 재앙 뒤에도 그들을 살아남게 해주는 무언가가 있다면 머리 위에 길게가 떠 있는 게 당연할 겁니다. 다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겠죠. 그때가 되면 당신 같은 선주의 장군이 상소를 올리지 않아도 수렵의 시선이 이곳에 고정되겠지. 따라와. 무슨 대책이라도 있나요? 대책? 환월 게임의 심판, 아니 전직 심판으로서 공공연히 게임 규칙을 왜곡하고 은혜를 남용하는 아련자를 마주한 이상 내 유일한 대책은 바로 판정 집행이야. 한정 집행이라면 번개를 내리쳐 만원을 죽이는 건가요? 그렇게 폭력적이지는 않아. 판정을 하려면 일단 법기부터 되찾아야 해. 그걸로 아련자의 죄를 측정해야지만 그녀의 힘을 제거할 수 있어. 마치 정원사가 미친 듯이 자란 가지를 다듬듯이. 거의 다 왔어. 관람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장비를 받거나 화장을 하지 마시고. 다 왔다고요? 법기를 그냥 이렇게 훤한 곳에 두다니 없어지면 어쩌려고 그러시죠? 서두르지 마. 아직 좀 더 가야 하니까. 내 소중한 측량 도구를 이런 황량한 곳에 아무렇게나 놔뒀겠어? 죄송하지만 앞쪽으로는 더 이상 길이 없는데요. 아, 눈속임인 거죠? 당신 같은 비범한 존재들은 늘 인연 있는 자에게만 길이 열린다는 식의 장난을 좋아하잖아요. 이제 암호를 맞추거나 돌로 둘러싸인 진법 안으로 뛰어들면 되나요? 아니면 노래를 부르고 손을 휘두르면 나무들이 알아서 일어나 양쪽으로 줄 맞춰 서는 건가요? 난 단멍이가 아니야. 그런 재주는 없다고. 아주 오래전에 나는 이곳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부유섬을 띄웠어. 다른 사람들이 실수로 들어오지 않도록 그 화공에게 이곳에 짙은 안개와 숲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을 잘못 들지 않게. 그 사람과 약속을 했는데 내가 음악을 연주하면 안개가 걷힐 거야. 귀여운 강아지네요. 당신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귀여운 강아지야. 머리 좀 빌릴게.
웃음을 내려주시고. 재밌는 것 좀 해볼까? 어때? 아름답지? 옷걸이 경치보단 덜하지만 자연스러운 멋이 있긴 하네요. 칭찬하면 죽는 병이라도 걸렸어? 맞아요. 왜 웃어? 죄송해요. 비웃을 의도는 없었어요.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이게 아련자를 판결할 때 사용하는 법기인가요? 말 그대로 자일 줄은 몰랐네요. 이 진리의 가지를 얕보지 마. 150년 전에 검의 형태로 세상에 나타났을 땐 가볍게 휘두르는 것만으로도 큰 산을 두 동강 낼 수 있었다고. 에바네시아 씨, 이런 기담은 저희끼리만 얘기하는 게 좋겠어요. 아무한테나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코스믹 포스 유저들 귀에 들어갔다간 산을 가르는 전투력은 입문 수준일 뿐이라는 논란이 일어날 테니까요. 정말 생각도 못했네. 대단한 선주 장군께서 낙원의 거리 유행까지 속속들이 꿰뚫고 있을 줄이야. 점수에 가라면 마땅히 다른 지역에 갔을 때 그곳의 풍물을 살펴야죠. 나 같은 판결자도 마찬가지야. 시대가 변했으니 내 보물도 그에 맞춰 변해야지. 생각해봐. 학생 차림의 미소녀가 검을 들고 종일 거리를 활보할 순 없잖아. 에바네시아 씨는 법을 잘 지키는 착한 어린이네요. 그럼 측량을 시작해 주세요. 이 세계를 심판하며 하늘의 법도를 새기는 척도인 진리의 가지여. 이곳에서 거짓과 진실의 눈금을 재고 하늘날의 법규를 넘어선 모든 죄를 가늠하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만호는 아련자가 아니었어. 아련자가 아니라면 규율을 어긴 죄를 심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그게 무슨 뜻이죠? 아련자가 아니라면 만호는 왜 공개적으로 환월 게임에 참가하겠다고 선언했을까요? 그리고 비밀 정원 신단 위에 활종 문어 형상을 난 가면은 또 누구의 것이고요? 그 가면 뒤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아련자들이 그걸 쓰고 있어. 지금 시필드 전역에, 아니 2차원 시티까지 곳곳에 아련자들이 있어. 이런 상황은 환월 게임 역사상 처음이야. 장군님, 누군가 그쪽으로 다가가고 있어요. 다낭 씨였네요. 그리고 다낭, 돌아왔구나. 네 옆에 있는 사람은 블레이드, 아니 선주의 중범죄자인 응성이라고 불러야겠지. 스스로 덫에 걸려들다니 잘 됐네. 옥골 장군, 네 시야는 여전히 선주의 법도 안에 갇혀 있군. 난 우리의 공동의 적을 죽이러 왔다. 공동의 적? 너는 선주의 적이야. 넌 스텔라론 헌터가 된 후로 널 체포하기 위해 파견된 허릉의 추율궁 주제사들을 수없이 죽였고 주명의 창인을 선동해 네 검을 수리하게 만들어
그들을 연루시켰어.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건 네가 동료들과 함께 우리 옥골 선주 시황사의 금지된 땅에 침입해 귀진 비림을 파괴하고 전사한 영령들의 안식을 방해한 걸로 모자라 망자의 비밀을 훔쳐간 거야. 대체 어떤 안목이 너를 그 수많은 죄악으로 이끈 거지?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무슨 공동의 적이 있는데? 기꺼이 들어줄게. 내가 은구한 몇 년 동안 정말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구나. 이렇게 사고를 잘 칠 줄 알았다면 처음 주명의 검을 구하러 갔을 때 널 묶어서라도 연마궁에서 끌고 나와 합류시켰을 텐데. 이분은 또 누구? 반가워, 효광 장군. 선주의 친구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날 기억해줘서 고맙군. 내 진짜 이름을 밝히지. 내가 바로 라만차다. 가명으로 바꿨잖아. 갤럭시 레인저의 수장이라. 이번 여행에서 뜻밖의 수확이 생겼네요. 장군, 과거의 원한은 잠시 미뤄두시죠. 저희가 논의해야 할 건 이 세계의 존망뿐만 아니라 장군께서 점기로 예견하신 그 멸망의 재앙과도 관련이 있어요. 네가 나열한 그 죄목들은 부정하지 않겠어. 하지만 난 선주가 신경 쓰는 건 죄 많은 내 목숨 따위가 아니란 걸 알고 있어. 너희가 진짜 원하는 건 여사스러운 별을 여러 차례 깨우고 흉물을 불러 모으며 수없이 죽여도 죽지 않는 그 적에게 피의 빚을 청구하는 거지. 너희는 풍요의 사도인 찰나를 다시 제압하고 나아가 그가 영원히 환생하지 못하도록 만들 생각이야. 그리고 지금 내가 그 기회를 가지고 왔다, 장군. 그런데도 기어코 죄를 판결하고 원한을 풀겠다면 지시하는 대로 순순히 널 따라 허릉으로 가서 심판을 받도록 하지. 하지만 말했듯이 오늘 내가 온 건 구세주 행세를 하려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야. 그리고 우리의 공동의 적이 뜻대로 하지 못하도록 할 생각이다. 30년 전의 방호 혈전의 운명이 눈앞의 세계에 닥치는 걸 원치 않는다면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믿는 게 좋을 거야. 행연회의 행복수술에 사용되는 게 바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찰나의 세포다. 그렇다면 수술받은 사람들은 전부 아련자가 됐지. 원력이 모여 흐르길 기다리기만 하면 혈육의 의지가 깨어나 모든 숙주를 양분으로 삼게 될 거야. 활종 문어 가면을 착용한 자는 한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해체되어 이 땅 백성들의 몸속에 기생하고 있는 풍요의 사도군. 대체 누가 이렇게 끔찍한 걸 이상낙원에 가져온 거지? 결백하다고? 네가 아련자의 가면을 뺏기고 얻어맞는 꼴을 우리가 직접 봤는데? 맞아. 그리고 본인이 직접 라이브 방송까지 했잖아. 어느 주가 네 영웅담을 놓칠까봐 걱정됐어? 공개 처형 라이브라니. 뺏기다니! 발현자는 빼앗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건 전술적 감정 교류야. 전술이자 예술이라고. 알겠어? 어라? 이게 누구야? 은하열차의 유명한 라쿤이잖아. 하필 장난이 그리웠어? 혹시 만원 방송국의 아련자 토론 초대장 받았어? 이런 안타깝네. 이 스트리머는 방송도 정지당했고
아련자 가면도 안티팬 리더한테 압수당했거든.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가고 싶어도 못 가. 하지만 이렇게 전화한 걸 보니 아직 양심이 조금은 남아있는 모양이네. 혹시 흥정할 기회를 주려는 거야? 먼저 내 질문에 대답해. 만원이 정말 가면의 우인이야? 술집은 모든 우인의 이름과 주소를 등록하지 않아. 그런데 그녀의 방송을 보고 나서 확신이 들었어. 이유는 같은 부류의 직감이랄까? 그리고 그 슬로건을 봐. 치유의 미소, 치유의 낙원. 이 정도로 미쳤다면 진짜 우인인 거지. 대부분 가면의 우인들은 시끌벅적하게 접근해오지. 잘 봐, 내가 사고친다 라는 기세는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거든. 하지만 만호는 확실히 예외야. 아주 냉정하고 수준 높게 미쳤어. 그 사람은 일반인의 10년치 월급에 맞먹는 고급 맞춤복을 입고 있어. 그 누가 막대한 부를 가졌고 매일 사회 공익을 외치는 여걸이 가면의 우인일 거라고 생각하겠어? 그야말로 최고의 위장이지. 그녀의 배경을 조사해줬으면 해. 하! 너무하네! 나더러 다른 가면의 우인을 배반하라고? 만원의 정보를 주면 가면을 돌려줄게. 뭐? 배반 그 자체가 최고의 보수지. 좋아, 나한테 맡겨. 정보를 손에 넣는 대로 연락할게. 만원, 가면의 우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나? 난 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지? 아무래도 인맥이 넓은 지오반니한테 물어보는 게 좋겠어. 지오반니, 오랜만이야. 스파키 씨, 방금 제 눈앞에서 스파클의 재고를 싹쓸이 해놓고 어떻게 오랜만이야라고 할 수 있죠? 제발 좀 봐주세요. 이번엔 또 누구의 소장품을 훔칠 작정이에요? 나랑 스파클은 방금 세계의 화해를 이뤘어. 지나간 일은 그냥 보내줘야지. 이번에 온 건 진지하게 물어볼 게 있어서야. 다른 꿍꿍이는 전혀 없어. 오, 자세히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진지한 걸 보니까 분명 흥미로운 일이겠군요. 만원이라는 사람에 대해 알고 싶어. TV에서 모든 아련자들에게 초대장을 보낸 미디어 거물 말이야. 그 여자 정말 우리 쪽 사람 맞아? 왜 술집에서 한 번도 못 본 거지? 누군지는 아는데 술집에서 본 적은 없어요. 만원이 우인이라면 사람들이 오가는 술집에서 소문이 돌았을 텐데 보관소 등록부엔 없네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아무것도 맡긴 적이 없거나 아니면 가명을 사용한 거겠죠. 망했네. 인맥왕인 지오반니 씨조차 이 여자에 대해 아는 게 없다니. 도발해도 소용없으니까 그만둬요. 하지만 좋은 생각이 하나 있어요. 모든 우인은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술집에 발을 들이게 되죠. 만원이 정말 우인이라면 그녀가 술집에 들어선 순간은 분명 어떤 뼈아픈 비극이 일어난 후일 거예요. 15년 전 피로칠한 게임 말이야. 소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던 비극이지. 알겠다. 병원에 가서 진료 기록을 뒤져봐야겠어. 건강과 스케 2분 교수님 7번 진료실 호출입니다.
선생님, 그리고 만 원. 아, 역시 있네. 행복문법. 이건 또 무슨 병이지? 이런 걸 읽는 건 나한테 무리야. 차라리 의사를 부르자. 아! 의사 선생님 있나요? 의사 선생님! 당신이었군요. 스파키 축제의 영웅 환자. 아직도 이상방어부에 수용되지 않았다니 하늘도 참 무심하네요. 당신 때문에 그날 밤 이상낙원을 떠나려 했어요. 배표까지 예약해놨는데 개척자 씨 덕분에 살았죠. 그래서 이번엔 또 무슨 꾀병으로 응급실 신세를 지려고요? 이번엔 내가 아니라 아주 오래된 환자인데 진료 기록에 있는 이 환자 본 적 있어? 잠깐, 설마 진짜 제가 의사라고 믿은 건가요? 아무튼 당신이 묻는 환자라면 기억나요. 그래서 만호는 어떤 의인이야? 이 병원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여길 난장판으로 만든 인물들은 부지기수죠. 하지만 첫 방문에 바로 천장을 날려버린 건 그녀가 유일무이해요. 대체 무슨 짓을 했는데?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당시 만호는 겨우 16살이었어요. 그런데 막 얻은 우인의 가면을 산산조각 내려 했죠. 우인의 가면을 파괴할 수가 있나? 당연히 안 되죠. 당신은 가면을 학대하는데 일가견이 있잖아요. 헛소리 마! 난 내 가면을 파괴하려 들 정도로 멍청하지 않아. 그냥 내팽개쳐든 것뿐이지. 가면은 우인자의 일부분입니다. 우인이 제가 되어 사라지지 않는 한 가면에 무슨 일이 생길 일은 없어요. 당시 이를 키우길 좋아하는 우인들이 옆에서 도와줬지만 그렇게 애를 써도 겨우 균열 하나를 낸 게 전부였죠. 그리고 가면이 갈라지면서 분출된 힘이 병원 벽에도 균열을 남겼답니다. 그 방해꾼 우인들을 벽에서 긁어내는데 며칠이 걸렸고 그 다음엔 2주 동안 페인트 칠하고 보수하느라 고생했답니다. 되돌려봐. 저게 그 균열이야? 의사 선생님, 안에 뭐가 있는데? 그건 모르죠. 예전에 안으로 들어간 우인들이 있었는데 전부 미쳐버렸어요. 미쳤다고? 그래요.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세상 즐거워하더군요. 그들이 뭘 받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저도 알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균열을 막아버렸죠. 들어가 봐도 되지만 전 미리 경고했어요. 위험하다고? 귀여운 바퀴보다 더 위험한 게 어딨어? 사랑하는 스파쿵 여러분, 잘 보세요. 바퀴가 지금 이 신비한 균열을 독점으로 구경시켜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출발! 전부 떠났어. 왜 난 아직 살아있는 거야?
너는 만원? 누구세요? 밖에 누구예요? 만원 씨 택배 왔어요. 이건 누가 보낸 거지? 난 아무것도 안 샀는데. 이건 가면 안에 종이도 있네. 뭐라고 적혀 있는 거지? 살아남은 너에게 세상 끝에 온 걸 환영해. 참, TV 속에서 오는 네 모습은 정말 우스웠어. 대체 누구야?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대답하라고! 이해가 안 돼. 이 모든 게 대체 뭐가 그렇게 웃긴 건데? 뭐야? 이건 만원이 술집에 초대받았던 날이잖아. 술집에 어떤 놈이 이런 장난을 쳤는지 모르겠네. 냉혹한 마음의 소유자인 이 파키조차 차마 눈뜨고는 못 보겠어. 잠깐, 이 환각들 대체 뭐가 즐겁다는 거지? 당신은 어떻게 들어온 거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죠. 어서 와요. 겁먹지 말고 편하게 계세요. 당신이 그래피아 아카데미에서 난동을 피운 스트리머죠? 오, 미디어의 거물도 날 아네? 당신은 첫 번째 아련자 전투에서 자신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알렸죠. 저에겐 당신 내면의 갈망이 들려요, 스파키 씨. 내 갈망이 들린다고? 당신이 여기 온 건 어떤 답을 찾기 위해서잖아요. 또 다른 가면의 우인의 가면을 가차없이 벗겨내고 그녀의 정체를 확인하려는 거죠. 당신은 원하는 걸 얻을 거예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운명의 전환점을 거치면서 저만의 가면을 얻게 됐죠.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과 달리 전 그걸 건드리기도 싫었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처럼 신통방통한 능력 같은 건 없답니다. 제게는 단 하나 아주 작은 장점이 있어요. 바로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묻힌 가장 갈망하는 행복이 뭔지 들을 수 있다는 거죠. 행복? 난 매일 즐거운걸? 오히려 네가 걱정인데? 사연을 봤는데 동정심이 들더라. 동정이라... 맞아요. 종산 선생님은 행복 문법이라고 불렀죠. 선생님은 그걸 일종의 질병으로 잘못 이해하셨죠. 하지만 그건 환락의 축복이에요. 제 과거가 너무 고통스러웠기에 신께서 절 위로하고자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의 행복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셨죠. 전 당신 마음속에서 뛰고 있는 갈망의 냄새를 맡을 수 있어요. 벌집에서 달콤한 꿀이 스며나오듯 당신의 신경을 타고 흘러내려와 끈적한 당분으로 녹아들죠. 엥? 그야 당연하지. 파키는 원래부터 당도 초과인 달콤한 소녀니까. 그런데 감정사 아가씨, 향기만 맡는 건 부족하지. 직접 맛보고 싶지 않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첫입부터 천천히 음미해 볼게요. 인정.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숭배로 가득 차길. 당신이 모든 관객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결은 사실 자신이 갈구하는 것이기도 해요. 안 그런가요? 맞아. 그 다음은
확실하네요. 첫 번째 아렌자 전투는 사소한 패배에 불과해요. 의심할 여지 없이 가면만 되찾으면 당신은 환월 게임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맞아. 그렇게 돼야지. 웃음신이 직접 나타나 당신에게 영혼의 관을 씌워줄 거예요. 그는 울면서 당신에게 새로운 환락의 에이언즈가 되어달라고 애원하겠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끝은 영원한 만족이에요. 정말 조용하네. 모든 광란은 궁극의 만족에 이르기 전까지의 공허함을 메우기 위한 소음에 불과해요. 신생의 신이여, 여기로 와서 당신의 세계를 보세요. 당신의 발치에 겸허히 엎드려 있고 손만 뻗으면 닿을 곳에 있답니다. 뛰어내려서 품에 안으세요. 이 낙원은 당신과 하나가 되어 더 이상 서로 구분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행복 문법이구나. 재밌네. 넌 꽤 괜찮은 한술사야. 이렇게 생생한 백일몽을 만들다니. 이 완벽한 갈망을 거부하다니 모순된 사람이군요. 안타까우면서도 궁금하게 만드네요. 완벽? 착각하지 마. 네 환각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그 본질은 바뀌지 않아. 행복은 손을 치는 순간 맹물처럼 맛없어지는 법이거든. 이쪽 업계에서 긴 고통을 겪지 않고 인생의 진짜 재미를 맛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만족! 자기 가면조차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는 가짜 우인 주제. 똑바로 들어. 우리 가면의 우인이 가장 잘하는 건 고통을 가장 독한 술로 빚어내고 절망을 가장 미친 농담으로 엮어내는 거야. 네 설탕물은 사용할게. 맛이 별로더라. 제가 바친 이 달콤한 행복의 잔을 거부한다면 어쩔 수 없이 벌로 쓴 술 한 잔을 권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이렇게 하자, 감정사 아가씨. 이번엔 네가 내 독주를 맛보는 건 어때? 내 라이브 방송 현장에 온 걸 환영해. 이상낙원 행복문법 풍계편 시작! 시청자가 빵명인 게 아쉽지만 살사로운 별 이처럼 이 정대로 하늘을 건져하리. 최악의 운세 바다 계속 던지라자! 어렵진 않았지만 수가 너무 많았어. 이러다 우인 잡겠네. 가면 하나 때문에 이 고생을 한다니 남는 게 없는 장사인데? 작은 우인, 넌 왜 내 장난감을 부순 거지? 이제 연기도 안 하는 거야? 만원은 그저 꼭두각시라는 걸 진작 알아채야 했는데. 그렇다면 뒤에서 줄을 다루는 넌 대체 정체가 뭐야? 이 문제의 답을 알아? 닥쳐는 열차에 있는 로봇이야. 제발 부탁인데 또 다른 자신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옆에서 구경만 하는 건 좀 아니지? 잘하는 짓이다. 우린 지금 엄청 큰 말벌집을 건드린 거라고. 같이 뚫고 나가자.
이런 상황입니다. 찰나의 혈육 탓에 블레이드가 불안정한 상태라 전 그가 폭주하지 않도록 여기 남아야 할 것 같아요. 조심해. 우리 걱정은 말고. 행여내가 약속한 행복이 풍요의 사도의 피와 살이었다니. 만원의 음모는 단순히 죽음의 전령을 재현하는데 그치지 않을 걸세. 에시벨 씨와 함께 TV 타워에 도착했어요. 여긴 여전히 토론의 장소를 준비 중이고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이네요. 벌써 서로 안면을 탔군요. 긴 이야기이니 나중에 설명해드리죠. 전 조율로 아련자의 신분을 숨기고 전력을 다해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수술받은 사람들을 치료할 방법을 찾으러 가셨어. 이상하네. 이렇게 큰 소동을 벌여놓고 다른 사람을 토론에 초대하다니 들통날까봐 두렵지도 않나? 이 일이 알려지면 사람들은 패닉에 빠질 거야. 우리가 함부로 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지. 덧붙이자면 컴퍼니는 이미 행여내의 규모를 파악했습니다. 행복수술을 받은 시민은 20만 명이 넘습니다. 추가 계산 결과 이 지지자들이 만원에게 가져다줄 우위는 미미해요. 여러분이 이길 확률은 71%입니다. 만원은 모든 아련자를 상대로 도전하고 있어서 승산이 높진 않을 거야. 하지만 분명 숨겨둔 패를 남겨뒀을 테니 경계를 늦춰선 안 돼. 전 초대를 공개적으로 거절하고 풍요의 이변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습니다. 논리. 지금 이상 낙원에 필요한 건 아련자가 아닌 최고 경영자입니다. 상황이 통제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즉시 환월 게임을 중단할게요. 하지만 그 전까지 미디어 홍보부는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지원하며 만원의 여론 공세를 막아낼 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감사해요.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시필드 시티로 향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닐세. 나와 마치 세븐스는 2차원 시티에 남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지. 맞아요. 집을 털리면 안 되니까 열차를 잘 지켜야죠. 애초에 토론 같은 건 제 스타일도 아니고요. 알겠어. 때가 되면 내가 댓글을 열심히 적을게. 그럼 우린 바로 출발할게. 나중에 연락하자. 저장하고 다음엔 더 재밌는 걸 하자. 종점역엔 역사 박물관역으로 향하는 열차입니다. 다음 역은 와하하 대극장입니다. 열차가 곧 출발하오니 열차와 승강장 사이 간격에 주의하시고 소지품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승객 여러분, 이상 낙원에 이렇게 한적한 곳이 있었다니. 장단점이 있지.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교통이 여전히 불편하거든. TV 타워까진 아직 거리가 있어. 거기까진 걸어가야 할 것 같아.